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의 시선으로 전문가의 분석으로 톡 터놓고 톡하는 시간 시선 뉴스톡 정남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색 마이크 정남희 아나운서의 오른팔이자 자칭 시선 뉴스톡의 넘버 2 팩트 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설레발은 없었다. 부산 시민을 위해 할 말을 하는 정남희 아나운서의 왼팔, 왼쪽 옆구리, 고 독설 이명환입니다. 지난주에 넘버 2, 넘버 3 이거 서열 정리 다 좀 정리가 된 거 아니었나요? 부산에서 이제 변호사로 계속 업을 해야 되고 이 시선 뉴스톡이 저한테 있어서는 넘버 2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오늘 선수 좀 쳤습니다. 아니 뭐 지난주에 뭐 내보고 뭐 저 라떼 세대다 뭐 줄 세우지 마라 뭐 다시 또 뭐 분란 일으키자는 거죠. 예,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소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선 뉴스톡은 선 긋지 않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시사 예능이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넘버 3도 좋습니다. 뭐 한석규 씨 그 97년에 그 저 뭐야 넘버 3 영화 아시죠? 거기서 그 메소드 연기한 거. 네. 누가 넘버 3, 넘버 2야. 까불지만 노란 자리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어머나. 97년도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때는 중학생이라서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래서 못 봤습니다.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라 가지고 못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고독설 씨 뭐 연기도 보여주고 양보도 했는데 의문의 1패!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뭐 우리 또 저 라떼 세대 형님들도 많으신데 제가 라떼 세대 막내거든요. 이 또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게. 예. 이 또 우리 라떼 세대들이 제일 좀 민감해하는 거. 이 또 지금 보면 이제 바로 또 이 4월 아닙니까 4월. 네. 또 4월 하면 또 라떼 세대가 딱 확 또 이렇게 타오르죠. 예. 라떼 세대랑 4월이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하면 이 4월을 빼놓을 수 없죠. 오늘 제가 지금 파란색이 블루 컬러도 입고 온 게 딱 그거 아닙니까? 아, 4.19 혁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비슷합니다. 야, 예. 그래요. 1960년 이승만 정권 붕괴를 이끈 촉매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월이 이렇게 잊을 수 없고 잔인한 것. 4월 16일이 또 세월호 7주기이기도 했었어요.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제2막이라도 과언이 아닌 저도 뭐 실제로 광장을 나갔거든요. 실제로. 예, 저기 광화문 갔었어요. 예, 광화문 광장 그 진짜 그 광장 민심 이게 촉발된 게 또 어떻게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또 시작된 거고 또 여기서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예. 더 가세요. 사퇴하세요. 이런 분을 지금 라떼 세대라고 지금 뭐라 하시고. 제가 예, 예. 사퇴는 안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냥 이 자리 일단 지키는 걸로 하고 일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라떼 세대인지도 모르고 제가 다음부터는 일절 그런 이야기 안 하도록 할게요.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겉모습이 왜? 내가 왜? 아니 그 나가면 더 사람들 겁먹습니다. 나가면 와 저 사람 진짜 불만 많은가 보다 이렇게. 네, 누군가로 인해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잊혀져서도 안 되는 4월도 어느새 끝나가고 있습니다. 4월의 마무리 시선 뉴스톡은 유쾌하고 또 속 시원한 입담으로 시작합니다. 위클리 B급 뉴스 탑3 지금 시작하죠. 도심부 일반 도로는 시속 50이야.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이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근데 부산은 전국보다 1년 일찍 시작한 거 알고 계시지? 그간 과속 운전이 취미였던 행님들은 이 우마차가 자동차가 하면서 불만이 폭발했다지만 1년간 실험을 해보니까 평균 시속 15km 주행 시 불과 2분 정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대신 시속을 10km 줄이니까 전체 사고 건수는 13%, 사망자 수는 63% 줄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래도 안전속도 5030에 불만 가질 분 계십니까? 속도의 차이는 작지만 안전의 차이는 큽니다. 시속 10km 올려가지고 1, 2분 빨리 가려다가 남들보다 50년 먼저 갑니다. 그대로 아시지? 어?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면 버스가 문워크로 다시 태우러 옵니까? 지자체의 사후 약방문 방범 정책이 또 한 번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초 시악산 한 체육공원에서 발생한 70대 남성 흉기 살인 사건 때문입니다.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이 떨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구청은 등산로 10곳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CTV 설치를 하려고 1억 5천만 원 예산 확보도 했고 위치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피해자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작년 부산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바로 한 20대 취업 준비생이 부산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범에게 속아 돈을 잃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1년 만에 이놈, 아니 이 보이스 피싱범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조직은 총 98명으로 광안리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 서버를 둔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기계를 작동시켜 피해자를 끝없이 만들어냈는데요. 경찰은 결국 1년 동안 끈질긴 수사로 해당 조직의 조직원과 또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까지 붙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단들이 착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0억. 김 PD님, 저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B급 뉴스에서만 다루기는 조금 할 말이 많거든요. 제가 또 당한 것도 있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이걸로 좀 진하게 한번 가보는 거 어떠세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이스 피싱으로 가볼 테니까요. 그냥 아주 확실하게 씹어줄라는 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부산 시민의 시선 맞춤 시사 토크쇼 시선 뉴스 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인 코너 시작하죠. 이게 무슨 일이고. 시작부터 좀 혁명, 민주주의 뭐 이러니까 조금 가슴이 좀 뜨겁게 타오릅니다. 예? 네. 좀 뭔가 뜨겁습니다 이게. 예, 저도 뭐 변호사 직업이다 보니까 진실을 향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정주행하는데 오늘 좀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준비운동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고 뭐 이거 거의 뭐 체육대 수준입니까? 뭡니까 체육대입니까 이거? 예?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민주주의 릴레이 달리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뭐 어디 민주주의를 어디 전달해 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럼 변호사님 좀 저는 좀 이렇게 웃기게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변호사님이 뭐 민주주의 이어 달리기 이럴 뿐 나는 뭐 맨날 이런 거 사람 바보 됐고. 그래도 이 정도로 좀 분위기 파악해 주시면 1년 안에 고동 설치도 평균 안에는 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원래 이 상태는 아니었어요. 지금 많이 힘들어지고 원래 이렇진 않아요. 안 돼, 그래 하기도 안 돼. 당하고. 그럼 포화지방 동호회에서 뭐라 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회원들이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회원들이 다 지켜보고 예, 있는 예, 지금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평균되면 안 돼. 예, 큰 뭐 병에 걸리거나 해야지. 저희가 조금 유쾌하게 이렇게 문을 열긴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유혈 진압 사태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미얀마한테 다음 바톤을 넘겨줘야 한다는 뜻인데 현재 들리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한번 조사를 했는데 지난주까지 약 800명이 지금 800명 시민들이 군부한테 살해를 당했고 뭐 총, 칼, 무기 할 것 없이 뭐 잔인하게 지금 살인 당하고 있는데 대상도 어른 아이 뭐 가리지 않고 뭐 노인분들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해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도 이런 미얀마 사태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잔인한 장면 처리를 했는데 한번 그래도 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니 저게 연출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저게 실제입니까? 아니 무슨 영화도 저렇게는 안 되는데. 네. 이게 한 달 전 일어났던 실제 상황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참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21세기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미얀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믿기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북한도 이게 사회주의 국가인 줄 알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표면상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시장 자본주의 국가. 그런데 정치 체제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닌 거죠. 이 나라는 군사 가도 정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군부가 정부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그런 군사 가도 정부,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 이거 민주주의 주장하는 시민들이 지금 시위 일어나고 막 지금 엄청나게 돌아가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참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뉴스 기사에서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이 어디서부터 맞아요.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현재 상황이나 결과 정도만을 뉴스로 보기 때문에 근데 미얀마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라고 사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참에 우리 팩트 체커가 조금 배운 분이시니까 네, 좀 시원하게 최고 한번 아닙니까? 풀어주시죠. 우리 뭐 자랑스러운 예. 지성 아닙니까? 그 어느 모임을 가든 최종 정리는 변호사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잘한다. 오늘 총대 한번 메고 아우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좋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변호사님이 아까 뭐 총대 매신다고 했는데 이런 총대, 뭐 칼 이런 말은 좀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예, 그럴 수 그래서 안 있죠. 쓰는 걸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쓰는 사람은 바로 막 스태프들하고 커피 한번 쏘기. 오 커피 뭐라고 막 밥 사라 막 좋습니다. 술까지 사라. 자 좋아요. 아 이거 뭐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긴장도 하고 뭐 칼퇴근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야. 아 오늘 커피, 걸렸네요. 예. 에이 내가 예를 든 거지. 아이고 옛날 공공실 빵도 아니고 이거 뭐 시작도 안 하고 바로 이래 보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박수 친 그 이후부터 야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냉정하네. 덮어 구두 씌우려고.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정의로운 줄 알았더만 눈치 빼가지고 덮어 씌우려고. 커피 골든벨 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변호사님이 달달한 커피 마실 생각하면서 진짜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풀어내 주시죠. 미얀마 사태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 지배를 오래 받다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면서 군부가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비슷하죠. 군사 독재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민주화가 진행이 되긴 했어요. 그 민주화 진행이 되는 과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부산에도 한번 방문했던 아웅산 수치가 위주로 해서 민주화 진행이 되다가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은 사상구청 구민홀에서 주한 미얀마인 25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8년도에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헌법 개정에 보면 국회의원 전체 수의 25%를 군부가 지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다시 개정을 하려면 76%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최소 민주사회에서 민주주의 진영에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7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진짜 거예요. 어렵겠네요. 예.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2020년도 11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민주 진영에서 83%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부가 위기를 느낀 겁니다. 부정선거라고 몰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웅산 수치를 감금을 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당연히 민주진영에서는 반대하겠죠. 반대하니까 그 명목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긴급사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미얀마 지금의 사태가 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이제 우리 팩트 체커가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웅산 수치도 그렇고 지금 미얀마 국민들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겪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네요. 이게 지금 들어보면 권력자들의 그들만의 리그. 국가라면 권력자에게 머리를 안 조아리면 그러면 이건 뭐 애국이 아니고 매국노입니까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진짜. 영화 한 편이 떠오르긴 해요. 이제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했던 변호인 영화가 떠오르고 그리고 이 변호인의 영화 자체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실제 이야기를 뭐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그 장면을 보면은 송강호 씨가 공안 경찰한테 헌법을 이렇게 읊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법정 장면에서. 예, 법정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네, 그 영화 한국 영화
진짜 그 백년 사상 거의 10대 장면 연기로 송강호 연기 중에 원투로 뽑히는. 예. 두 분이 그 명장면을 좀 느끼고. 재현을 해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훨씬 좀 아니 송강호도 공감대를 그거 한 번 하기 힘든 연기. 이끌어내는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미지 참 중요한데 지금 걱정. 이거 한번 지금 하면 뭐 송강호 됩니다. 흥분해가지고 죽겠네. 저기 아직 큐 안 아니, 했어요. 내가 한 자, 거예요. 준비되셨죠, 두 분? 뭐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또 그 곽도원 씨하고 턱살도 비슷하고. 아, 비슷하네요. 제가 또 의경 출신이에요. 실제로 559기 의경. 자, 레디 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변호사란 사람이 국가를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잘하네. 와. 아니 기대도 안 했는데. 와. 이야. 변호사님, 야. 어렵습니다. 다못 주무시겠는데 뭐. 예, 근데 이 대사를 보면 현재 미얀마 사태 그리고 군부가 국민에 대한 살인 이런 살인은 애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국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나라가 망하는 징조에 불과한 거예요. 예. 마음이 좀 이거 또 연기도 하고 직접 이걸 하니까 웅장해지는 좀 기분이 있어요. 좀 마음이 이게 뭔가 뭐라 해야 되나 겸허해지고. 예, 이게 사실 많은 분이 미얀마 현지 상황을 알고 공감하고 목소리를 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예. 근데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 현지 소식이 사실은 처음에는 잘 들리다가 요새는 지금 소식 자체가 잘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제 현재 미얀마 군부의 그 무자비한 폭력 사태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니까 아예 내부 소식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다 끄는 상태입니다. 예. 고립돼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군부가 진압을 하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버리니까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외부로 이제 정보가 새 나가는 걸 그냥 원천 봉쇄를 해보려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뉴스가 나온 지 꽤 됐거든요. 이게 저 느낌은 한 달 정도 넘은 것 같은데 3월 달에 막 그거 되고 그 뒤로는 그쵸? 소식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걱정해요, 이거 솔직히. 맞아요. 그걸 계속해서 수치를 어떻게 믿을? 뭐 800만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미얀마에서 지금 이렇게 유혈 진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미얀마 교민 사회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연대를 해달라. 이 목소리가 또 부산 시민과 함께 미얀마에 닿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침투 전문 PD죠. 우리 김 PD가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 부산역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미얀마 민주화 시위 연대 집회 현장이 열리거든요. 이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따라가 보시죠. 미얀마라는 나라가 왜 발전 못하고 왜 가난하고 50년 넘게 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이유, 그 사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가 알릴 수 있었습니다. 군부독재는 총 하나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디모크라시 야시에 영원히 고야에 아나시 망설자매 알로시 미얀마에서 시위 중에 다치고 사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치료비 그리고 장례비 유족들을 지원하는 긴급 모금을 저희가 3월에 진행해서 2,300만 원 정도를 우선 먼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도 광주 5.18을 겪었고 가장 어렵게 저희도 민주주의를 일궈왔던 한국인 만큼 미얀마 분들에게 고립돼 있지 않고 한국이 힘껏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마음을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지요, 탑간 빼와 아니지요, 군이 빼바로 미달까
민주인권상 수상자이며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인터넷이 끊어져서 그거 저도 그거 연락이 없어요. 그거 전화도 한 번, 2주에 한 번씩만 그거 전화할 수 있어요. 그거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700명 넘었어. 지금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미얀마에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저 손가락 3개, 네, 네. 저게 또 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또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 같은 그런 깨알 같은 지식이 나오나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잡지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양을 보는데 궁금했어요, 정말. 잠을 못 자요. 어떤 의미였는지. 이게 조금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 그 헝거 게임이라는 저기 제니퍼 로렌스라는 배우가 주인공했던 그 헐리우드 히트작이 있어요. 거기서 그 여전사가 그 부정부패 불의의 그 국가에 맞섭니다, 혼자서. 거기서 이제 그 자기를 지지하는 시민들한테 이걸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한다. 이게 그때 세 손가락.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이 불의에 맞선다는 뜻입니다. 저 집회 현장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네네, 전부 그런 다. 걸 맞서겠다는 지금 이거 거죠. 쿠키 영상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미얀마 지지한다고. 그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모금 얘기하시던데. 네, 네. 그 이렇게 모금된 거는 어떻게 전달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제 이 시민들이 이렇게 그 군부에 맞서다 보니까 군부에 반대하는 일명 그 임시정부를 지금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금은 임시정부에 전달을 해서 요 미얀마 사태의 그 민주운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해달라. 그래서 좋네요. 임시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임시정부도 그렇고 민주화도 그렇고 진짜 우리와 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그렇죠. 동병상련 같아요, 저희 나라랑. 예. 아니 이게 보면 지금 좀 전에 임시정부 보면 또 우리 그때 옛날 김구 선생님 그거 같고 또 이거 보면 또 광주 사태 그때 군부도 일어나가지고 딱 그거 같고 그리고 인구도 비슷해요. 5천만 넘어가고 미얀마가 예. 그다음에 48년 그거 됐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영국에서 우리도 48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비슷해요. 여러 가지가. 너무 마음이 짠한 게 우리도 수년 전에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게 또 마음이 짠하네요. 그것도 지금 미얀마에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게 참 마음 아픈 것 같습니다.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영화로도 나왔죠. 되게 유명한데 이게 그 택시 운전사라고 네.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그 이제 뭐 극중 인물들은 설정이 조금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민조차 몰랐던 광주의 참혹한 상황을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독일 외신 기자인 위르겐 힌츠페터가 전 세계에 알렸고 그 실상이 뭐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겁을 먹었죠. 예, 문제는 지금 이거는 겁을 안 먹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요. 뭐 비록 지금 미얀마 현장에는 없지만 이 집회가 대한민국의 힌츠페터 기자가 돼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미얀마의 눈물이 좀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위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미얀마 유학생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가 또 공교롭게도 부산에 있는 국립부경대라고 합니다. 국립부경대에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도 지금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좀 동참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경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2일 오전 대연 캠퍼스 하너울터에서 미얀마 민주화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무차별적인 학살을 멈추고 미얀마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평화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부경대학교에는 미얀마 유학생 69명이 재학 중입니다. 저희 담당 작가분께서 요 근래에 이제 미얀마 교민회장분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말 중에 너무 가슴 아픈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미얀마가 이렇게 힘든데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안전하게 있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어서 집회에 나왔습니다. 제발 연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작가님이 이 교민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그렇게. 그렇죠. 아니 6.25 때도 우리 전 세계가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했잖아요.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어린애들이. 이거 맞서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권의 문제고 가장 기본적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서 시민들이 성공해서 민주화 정부를 만든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아 진짜요? 예,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승리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민주화 과정을 미얀마에 좀 설명도 하고 전파도 하고 좋은 기운을 미얀마 정부에 또 그 시민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부산이 전국에서 더욱 뜨겁게 집회를 열고 그리고 지지하고 연대를 하는 게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저기 부마 항쟁 때문에 이게 뒤집혔잖아요. 진짜 부산이 4.19도 부산에서 시작했고 네, 네. 부산이 이게 부산이 이 뭐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화 예, 기운이 성공이니까요. 우리가 움직이면 이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양희은 선생님 생각 오늘 목소리도 이거 비슷하게 깨치고 나가 끝내. 네, 시선 뉴스톡 오늘은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과 또 부산 시민의 지지와 연대 필요성에 대해서 속속 짚어봤습니다. 사실 좀 다소 무거운 주제라 저희가 조금 중간중간에 웃음거리들을 넣긴 했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민주화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이제 선배님들, 부모님들이 정말 피땀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저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민주화 정부에서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는. 훌륭하시다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 운동이나 이런 시민 운동이나 이런 거에 좀 적극 동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도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고독서 씨가 말씀하셨지만 독일 이제 기자분이 사실은 이런 영상을 만천하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산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위르겐 힌츠 페터라는 사람이 됐다 생각을 하고 좀 이런 미얀마 사태 정보도 전달하고 인스타 이런 데도 좀 많이 올리고 그렇게 공유하고 지지하고 연대에 동참을 하면 좋지 않나. 좋은 말씀이세요. 역시 변호사였네요. 한 명 한 명 조금씩 좀 최고예요.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석 씨. 저는 좋아하는 영화 드라이빙 미스테이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모건 프리먼 주인공이었던 거기 마틴 루터킹 목사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그 변화의 시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악인들의 폭행이나 악행보다도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과 무관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주목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정치에 가장 나쁜 사람들이 올라서게 하는 거는 무관심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모두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도움 받았듯이 미얀마도 우리나라 얼마나 이 사업 같은 거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미얀마 사람들도 우리한테 너무 잘해줬고 그러니까 지켜야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와서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진짜 나서서 이 인류의 죄악입니다. 어린애까지 이유 없이 죽이고 있는데 진짜 우리 부산 시민들 감사하고 끝까지 화이팅 해야 됩니다. 우리 전부 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미얀마의 봄을 기다리며 시선 뉴스톡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